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 뉴스입니다. 익산 마을 전자 상거래의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입점 농가는 900농가를 넘어섰고 판매 건수 역시 17만 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판로를 다양화하는 등의 차별화된 시장 전략이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익산몰 홈페이지. 익산에서 생산된 다양한 농산물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입점한 농가만 902농가, 작년에 비해 291농가가 늘었습니다. 판매 건수도 17만 4,877건으로 지난해보다 112% 성장했습니다. 이유는 소비 환경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자 시는 비대면 맞춤 전략을 내놨습니다. 우선 택배비와 수수료, 택배 박스비를 지원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또 네이버, 지마켓 등의 쇼핑업체가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플랫폼만 빌려주는 개념인 오픈마켓 시스템을 활용해 물건을 판매하고 우체국 쇼핑 SNS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 온라인 판로를 다양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19년도 73농가로 시작했던 익산 마을전자 상거래 농가는 지난 20년 549농가로 늘었고 올해는 900농가로 증가했습니다.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익산시 마을 전자상거래가 판매를 책임지기 때문에 이것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현재는 900농가가 입점해서 27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는 물류센터를 건립해 물류비 절감과 빠른 배송으로 이익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네, 우리 익산시에서는 16억을 들여가지고 다송리에다가 물류 중앙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올 12월 달에 준공할 계획이거든요. 그 물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관내 당일 배송을 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맞춤 정책을 통해 매년 성장하고 있는 익산 마을전자 상거래가 농산물 판매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익산 먹거리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익산시는 22일 이중구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민간단체와 전문가 등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먹거리 사업별 추진 현황을 논의했습니다. 먹거리위원회는 앞으로 지역 먹거리 정책 심의와 자문, 정책 이행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익산시와 전북개발공사가 23일 함열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함열읍 와리 일대에 12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돼 청년과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시는 임대주택 공사에 앞서 함열 십장생부터 농공단지 간 진입도로 공사 추진을 위한 설계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익산시가 인화동 행정복지센터를 만경강 수변도시로 이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인화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립된 지 30년이 됐고 안전진단 결과 C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이 모텔촌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를 이전시켜줄 것으로 요구하는 만큼 만경강 수변도시 행정타운을 유력한 이전 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사업은 오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공공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예산 배정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법인 설립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공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출범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20일 제248회 3차 본회의에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과 5억 1천만 원 규모의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설립자본금 2억 원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과 직원 채용 등을 거쳐 내년 7월 정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은 시가 100% 출자한 지방공단형으로 이사장을 포함해 3개 팀 98명으로 구성됩니다.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은 팔봉동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익산 문화체육센터, 국민생활관 등 5개 체육시설 운영을 맡게 됩니다. 또 모현동과 영등동, 익산역 등의 공영주차장 5곳과 쓰레기 봉투 판매, 음식물 종량제 운영,
현수막 게시대 등 총 8개 사업장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시설들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성이 필요를 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을 설립을 하게 되었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은 그동안 시 재정 부담 증가와 방만한 경영 우려 등을 이유로 시의회에서 3차례 보류됐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11월 사업결산서 의회 제출과 임원 후보 추천 시 의회 의견서 첨부 등 검증 권한을 대폭 강화해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매년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를 거치는 등 공단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통해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거고요. 행안부에서 매년 1년 따지로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통해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립되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과정에서의 우려를 딛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올해 10대 시정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익산시가 자체 선정한 10대 시정 뉴스를 보면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을 비롯해 다이로움 혜택 20% 유지, AI 말벗 케어 로봇 보급,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 운행지구 지정, 정부 공모사업 1,000억 원 돌파, 익산 최초 삼선시장 당선, 우리 동네 행복버스 운영, 대한민국 제1호 청년시청 개청, 익산 다이로움 택시 출범, 재난관리평가 전국 1위 달성 등입니다. 익산 다이로움이 2년 연속 우수 지역화폐로 선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우수 사례로 선정돼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익산 다이로움은 충전 인센티브와 소비 촉진 지원금 등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 현재 익산시 인구의 70%가 가입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금,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등 정책 연계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의 취약가정 자녀에게 문화예술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익산시와 학원연합회는 취약가정 초중학생 400명에게 문화예술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학원연합회 소속의 211개 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비용의 절반은 익산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학원 부담은 40%, 학생 부담은 10%입니다. 익산의 주얼리 산업 부흥을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얼리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품질 향상과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익산시와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은 21일 주얼리 산업 활성화 및 선진화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주얼리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기업들을 다 모아가지고 합심을 해서 우리 익산에서 정말 명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명품을 세계에 잘 팔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한번 구성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포럼을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주얼리 업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오효근 한국귀금속-보석단체 협의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 주얼리 제조 산업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에 맞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얼리 제조 산업은 주조와 세공, 연마, 표면 처리 등 분업화가 이뤄져 있고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 노동 집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별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으로 주얼리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주제별 발표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 수입 주얼리 업체의 비율 증가 등 현재 시장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공동 브랜드 설립과 마케팅,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11월 보석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까지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보완점을 확인해 기업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이 운영 중인 익산시 패션 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연구를 통해서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기업에 이전을 해주고 기업들은 그걸 통해서 더 품질이 좋은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고 이러한 걸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주얼리 시장과 국내 주얼리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각각 12.4%, 3% 성장한 가운데 국내외 시장을 주도할 익산만의 브랜드가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올해도 지역복지 전국 우수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복지사업 평가를 진행한 결과 익산시는 지역사회 보장계획 평가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기초생활보장 부분 등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익산시는 7년 연속으로 우수지자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익산시는 다이로움 나눔 곳간과 다이로움 밥차 등 주민 밀착형 통합복지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강훈 상영방적 대표가 익산시 섬유 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석공예, 섬유, 귀금속, 임의용 4개 분야에서 매년 명장을 선정해 왔습니다. 김강훈 명장은 한지를 실로 만들어 친환경 기능성 섬유로 재탄생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민국 대한명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명인에게는 연구활동비 지원, 시 홈페이지 등재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익산시가 대학생 140명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마련합니다. 시는 내년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시청 내 36개 부서와 시의 9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2023 대학생 행정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기간은 이달 26일까지며 대상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및 휴학생입니다. 참가 희망자는 청년시청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시 왕국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5기 출범으로 위원들이 모아놓은 회비 300만 원 전액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쾌척했습니다. 익산시 용화면에 거주하는 남철희 씨가 3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받은 급여를 모아 추운 겨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백미 170포를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500만 원 상당의 백미가 용화면의 저소득 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